임진왜란의 부분은 순서가 어렵진 않은데 어쨌든 시험에서 순서가 잘 나오는 편입니다. 임진왜란의 순서는요. 그냥 외우는 것보다는 그림을 통해 가지고 그려가면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이해가 잘 되실 거예요. 그림으로 설명을 하고 선생님이 순서 다시 한번 판서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나라 한반도야. 일본이 어느 쪽에 있어? 공간상 그리진 못하지만 일본이 이쪽에 있잖아. 일본에서 군사를 끌고 침략을 한다. 어디가 가장 가깝겠어요? 당연히 부산 지역이 가깝겠지. 일본이 전쟁을 일으킬 때 뭐라고 구실을 대느냐? 명나라를 치러 가야 되니까 조선 너네들이 길을 터라. 안 트면 우리가 치겠다. 조선에서 당연히 예, 길 터드리겠습니다. 할 리는 없잖아. 그래서 거부해요. 거부해? 그럼 우리가 치러 갈게. 하면서 임진왜란이 시작된 거야. 부산 지역 동래성, 부산진과 동래성으로 일본군이 첫 상륙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 나름대로 일본이 쳐들어온다 해가지고 막아보려 했으나 택도 없어요. 금방 뚫려버려요. 자, 그리고 나서 일본이 대각선으로 가로질러서 수도인 한양을 향해 진격해가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이제 조선의 정부에서도 야, 이거 뭔가 심상치가 않다. 전에 일본 애들이 동해안 근처에서 조금씩 노략질 하던 거랑 이거 분위기가 다르다. 20만 대군이 쳐들어왔단다. 이런 소문이 이제 한양의 왕실까지 전해졌겠지. 그래서 이제 선조, 왕이 명령을 내린 거야. 최종 방어선은 뚫려서는 안 된다. 해가지고 한양을 지키기 위해 최종 방어선으로 설정한 게 충청도 충주였어요. 여기서 이제 방어선을 한번 치고 군사들이 여기에 포진해가지고 막아보려고 했어. 뭐 이름까지 외우실 필요는 없지만 그 진두지휘를 맡은 사람이 신립이라는 장군이었어요. 충주의 방어선을 치고 나름대로 막아보려 했으나 안타까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충주에서의 전투에 패배했고 신립장군도 전사를 해버렸다라는 소식이 들려오게 되죠. 정말 이제 더 이상 막을 길이 없어. 미친 듯이 일본군이 치고 올라오고 한양에 도달하기 직전이라는 소문을 들은 선조는 자신의 부인과 그 다음에 어린 아들과 이런 일부 관리들만 데리고 피난을 가요. 여차해가지고 이거 다 뚫릴 것 같으면 중국으로 도망가야지 라는 생각으로 어디로 가냐면은 압록강, 그 중국하고의 경계 지역에 있는 의주라는 지역으로 선조는 피난을 가게 되고요. 의주로 피난을 가가지고 명나라에 도와달라고 지원군을 요청하게 되죠. 그러는 사이에 일본군은 한양을 점령하게 되고 함경도까지 북상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 도착해서 함경도까지 올라가는데 불과 45일이 걸리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육지에서 이렇게 우리 조선군이 계속 패전을 거듭하고 있는 와중에 바다에서의 상황은 조금 달랐어요. 너희들 다 알고 있겠지만 남해안 지역에서 누가 활약을 하게 됩니까? 이순신이 활약을 하게 되죠. 옥포해전의 첫 승리를 시작으로 해서 옥포, 사천, 당포, 당항포에서 그냥 전쟁만 했다 하면 다 승리를 해. 그 다음에 너희들이 너무 잘 아는 학익진 전법을 이용한 한산도 대첩에서 어마어마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자, 어차피 육지는 뚫렸는데 여기서 우리가 승리한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 근데 어마어마한 의미가 있어요. 왜 이 승리가 의미가 있냐면 잘 들어둬야 돼. 일본의 계획은 대략 이러했어. 전쟁을 하려면 군사가 엄청 많았겠지. 식량이 많이 필요할 거 아니야. 근데 그 식량을 일본에서 다 가져올 수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래서 일본은 어떻게 생각했냐면 공격 부대가 먼저 이렇게 치고 올라가서 수도 점령하고 올라가는 사이에 이진, 후발 부대가 있을 거 아니야. 후발 부대는 남해안을 돌아서 어디로 간다? 전라도로 간다. 전라도로 가려고 했던 이유는 뭐냐면 전라도 지역, 이 서해안 지역이 우리나라 최대의 곡창지대로서 벼농사가 어마어마하게 잘 되는 지역이었기 때문이지. 후발 부대가 일로 돌아가가지고 여기서 식량을 확보해가지고 공격 부대에게 식량을 보급하는 이런 계획을 세웠는데 이 계획이 이순신에 의해서 전부 다 무산되어 버린 거예요. 전라도도 보호했고 이순신은 곡창지대를 보호하면서 왜군들의 식량 보급로를 차단해버리는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게 된 거야. 그러면서 일본이 당황하기 시작해요. 자신들의 계획과 달라지기 시작하죠. 그러던 와중에 명나라에서 지원군도 도착하고 뭔가 분위기가 바뀌어가면서 김시민도 활약을 하고 권율도 행주대첩에서 승리를 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바뀌어가기 시작한 거야. 무슨 내용인지 이해되지, 그치? 자, 여기까지 순서 너무 쉽죠? 그 다음 순서는 선생님이 처음부터 다시 복습하면서 판서를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옆으로 와서 임진왜란의 전개 과정이에요. 자, 처음부터 다시 한번 복습합니다. 했던 내용은 빨리 넘어갈게요. 자, 일본이 쳐들어왔어. 부산진, 동래성, 부산 지역이 함락이 됐습니다. 자, 최종 방어선, 충주에다가 방어선을 쳤지만 충주에서도 패배를 하고 일본군은 한양으로 진격을 해요.
자, 왕이었던 선조는 중국과 가까운 지역 의주로 피란을 가게 되고요. 더 이상 우리 힘으로는 안 되겠다 해서 명나라에 지원군을 요청하게 됩니다. 자, 명나라에서 지원군도 도착을 하고 그리고 육지에서 계속 지고 있었지만 바다에서 누가 활약을 했어요? 바로 이순신이 활약을 했고 이순신의 승리를 계기로 해서 관군들의 승리, 의병들의 승리 소식이 여기저기서 들리기 시작합니다. 관군이 뭐고 의병이 뭔지는 아래에서 다시 설명을 해드릴 거예요. 어쨌든 분위기가 뭔가 역전되기 시작했다라는 게 중요해. 자, 이렇게 되자 일본이 당황을 했어. 야, 이거 분위기가 뭔가 심상치 않다. 좀 우리가 시간을 벌어야 되겠다. 새로 전열을 다듬기 위해 조선군에게 협상을 제의를 해라. 휴전협상이 그때부터 진행이 됩니다. 일본의 요청하에. 잠깐 전쟁이 소강 상태에 들어가고 휴전협상이 무려 3년이나 이어지게 되는데 서로 입장의 차이를 좁히지 못해서 휴전협상은 성과가 없이 그냥 결렬되었어요. 끝나고 말았어. 일본이 근데 얼마나 얍삽하냐면 휴전협상이 결렬되고 나가지고 그 사이에 이제 군사들을 새로 재정비를 해가지고 다시 침략을 해오기 시작하는 거야. 임진왜란의 후반부가 그때부터인데요. 휴전협상 이후에 일본이 다시 공격을 감행해왔다. 그때부터를 정유년에 다시 전쟁이 났다 해서 정유재란이라고 얘기해. 휴전협상을 하는 사이에 이순신은 사실 관직이 박탈되고요. 관직을 다 잃게 되고 그냥 평민으로 돌아가 있는 상황이었는데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관직 없이 다시 전쟁에 복귀해요. 그래서 어마어마한 성과를 거두게 되죠. 영화에서 엄청나게 인기를 끌었던 명량이라는 영화 기억나지? 정유재란이 일어나면서 명량에서 큰 승리를 거두게 되고 그리고 마지막 임진왜란의 최종 전투입니다. 바로 노량대첩. 노량해전에서 엄청난 승리를 거두었으나 여기에서 이순신은 결국 전쟁 도중에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큰 승리를 거두었죠. 그리고 중요한 거, 우리가 승리를 거둔 것도 어떤 임진왜란이 끝나게 된 계기이긴 한데 일본의 최고 권력자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가끔 너희들이 착각을 하더라.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조선에 안 왔어요. 일본에 계속 있으면서 전쟁의 어떤 중요한 사항만 지시를 내리고 보고를 받았는데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이 무렵 전쟁 막판에 지네 나라에서 병에 걸려서 사망합니다. 자, 전쟁에서도 패배를 해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사망했다는 소식이 들려 그러면서 결국 어떻게 하느냐? 일본군이 퇴각을 하게 되죠. 사실은 노량해전은 그 퇴각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가 불사질렀던 전쟁이 노량해전인데 어쨌든 이런 해전에서 승리하고 도요토미는 사망하고 전쟁은 조선의 승리로 막을 내리게 되었어요. 자, 뒤에 문제 풀면서 다시 한번 순서 정리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중간에 관군과 의병의 활약이 도드라졌다라고 했는데 관군이 뭐고 의병이 뭔지 구분 못하는 친구들 되게 많아. 쉽게 구분해줄게. 자, 여러분 지금 강의 듣고 있는 친구들 아버지 중에는 군인이 직업인 아버지가 계실 거야. 우리 아버지는 군대에서 지금 뭐 대령을 하고 계세요. 중령을 하고 계세요. 대위를 하고 계세요 하는 친구들 있겠지. 아버지가 군인이야. 나라에서 월급 받으면서 군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그분들이 바로 관군과 같은 거예요. 나라에 소속되어 있는 군인들이야. 직업군인. 의병은 뭐냐면 자, 너희들의 아버지들 중에서 뭐 장사를 하셔. 회사를 다니셔. 군인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우리나라에 전쟁이 난 거야. 있어서는 안 되지만 북한이 쳐들어왔어. 아버지가 내 가족, 내 자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내가 전쟁에 나갈래 해서 자발적으로 전쟁에 나가서 총 받아가지고 싸워요. 군인이 아닌데 내 고장과 내 가족을 지키기 위해 전투에 참여한 이들을 우리는 의병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시겠죠? 자, 관군의 활약, 의병의 활약이 모두 다 도드라지는데 관군 중에서 이제 가장 유명한 사람은 이순신이죠. 앞에서 말했다시피 남해안 지역의 옥포, 사천, 뭐 당포, 당항포, 한산도 등에서 나갔다면 무조건 백전백승을 거두었어요. 왜군의 보급로를 차단하는 성과를 거뒀고요. 자, 육지에서도 시간이 지나면서 관군들의 활약이 돋보입니다. 김시민이라는 장군은 경상남도 진주에서 큰 승리를 거두었고요. 진주대첩. 권율이라고 하는 장군은 경기도 행주산성 지역에서 행주대첩을 큰 승리로 이끌면서 조선군들의 사기를 북돋았습니다. 이들은 관군이야. 자, 의병이 뭔지는 설명했죠. 의병들을 이끌면서 백성들을 교합해가지고 전쟁의 승리를 이끈 대표적인 의병 대장들에는 가장 시험에 잘 나오는 곽재우, 빨간 옷을 입고 나타났다 해서 홍위 장군이라고도 불러요. 그 외에도 승려 출신이었던 유정, 뭐 고경명, 조헌 같은 인물들이 있는데 그
그 실제로 의병으로 활약했던 사람들 중에는 천민이나 평민들도 많았어. 하지만 착각하면 안 되는 게 신분제 사회야. 의병들을 모아서 이끌었던 의병장들은 양반, 신분이 높은 출신들이 많았다라는 거. 천민이 의병장을 하진 않았어. 사실 의병들은 숫자가 그렇게 많진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병들이 나타나면 무조건 우리가 승리를 해요.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의병들은 우리나라 사람이잖아. 자기 고장 지역에서 싸운 거야.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나라의 지리에 익숙했고 그 익숙한 향토 지리를 이용해가지고 굉장히 지리에 낯선 일본군들을 상대로 효과적인 전투를 할 수가 있었죠. 그러면서 승리를 계속 거둔 거예요. 자, 관군과 의병의 활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정리하시기 바랍니다.